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빙정설과 병합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위도에 따라서 구름을 이루는 입자가 조금 달랐죠? 해서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구름 안에 얼음알갱이와 물방울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때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으면 얼음알갱이는 점점점 커져서 무거워지면 떨어지겠죠. 이때 기온이 높으면 녹아서 비가 되는 거고요. 기온이 낮으면 눈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적도와 같은 열대지방과 같은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입니다. 해서 구름을 이루는 입자는 그렇죠. 물방울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물방울들이 모여 물방울이 커지고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는 거였겠죠. 해서 우리 지난 시간 두 가지 강수 과정에 관한 설로 빙정설과 병합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중단원 구름과 강수의 도입 부분에 제시되었던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요. 본문에서 배운 학습 개념을 잘 정리한 후에 스스로 정리하게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2단원 기권과 날씨에서 두 번째 중단원 구름과 강수를 시작할 즈음에 도입 부분에 제시되었던 궁금증 기억하세요? 네, 그 궁금증은요. 구름에서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가 궁금해하며 이 단원을 공부 시작했는데요. 그때 막연히 우리가 떠올랐던 것은요. 구름은 높은 곳에 있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들이 커지면 비와 눈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챕터 공기 속의 숨은 수증기, 두 번째 챕터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세 번째 챕터 지표에 내리는 강수 해서 각각을 배우면서 학습하면서 우리들은요 열쇠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들을 모아서 궁금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열쇠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챕터 공기 속의 숨은 수증기에서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낮아지면 증발을 적게 하겠죠?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여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 속에 포함되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공기 중의 수증기는 다시 물방울로 응결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상대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첫 번째 열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쇠입니다.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챕터를 공부하면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는 팽창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했어요.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는 낮아졌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니까요. 다시 물방울로 응결하니까 습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한번 상승하고 나면 끝나나요? 아니요.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에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는 물방울로 응결해서 모이게 되겠죠. 그럼 뭘 형성하게 될까요? 구름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름을 만드는 가장 큰 대표적인 원리는요. 단열 팽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단열 팽창의 과정. 상승했구나. 공기덩어리 상승했구나.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낮아졌구나.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했구나. 그러면 상대 습도는 높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결국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로 될 거고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을 만들겠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요. 지표에 내리는 강수 단원으로서 구름 입자 안에 있는 입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커지고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더라. 관계되는 강수 과정의 설로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빙정설과 병합설이요. 빙정설은요. 구름 안에 이루고 있는 입자가 얼음알갱이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요. 이때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으면 점점점 얼음알갱이가 커지고 무거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내립니다. 기온이 낮으면
그대로 내려서 얼음알갱이가 그대로 내려서 눈이 내리는 거고요. 기온이 높으면 녹아서 비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저희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구름의 온도가 0도씨보다 높아요. 따라서 물방울만 존재할 거고요. 그러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커지고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겠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면서 열쇠를 우리는 3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열쇠를 종합하여 구름에서 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이 궁금증에 대하여 우리는 상승, 온도, 응결, 구름, 비 이 단어를 꼭 포함하여서 다음에 답을 구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은요 2분 줄게요. 그렇다면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단어들을 꼭 포함해야 하니까요. 상승, 온도, 응결, 구름, 비.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것이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려면 온도는 낮아져야 하는데 자연에서는 지표면의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공기덩어리 온도가 낮아진다. 이걸 4글자로 뭐라고 했죠? 단열, 팽창. 이러한 과정으로 수증기가 응결하면 구름이 생성되며 이 구름 입자가 충분히 커지면 비로 내린다. 우리가 3개의 챕터를 배우면서 얻은 학습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궁금증 해결! 그럼 이제 핵심 역량 키우기,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구름 그림말을 만들어 볼게요. 구름을 소재로 나만의 그림말 이모티콘을 만들어 봅시다. 다양한 구름을 주사하여 특징을 찾아보고요.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구성합니다. 행복, 분노, 기쁨, 의기양양, 졸림, 슬픔, 기타 등등. 구름의 특징과 잘 연결되는 감정 표현을 담아서 그림말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구름을 배웠을 때요. 구름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있었나요? 구름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는요. 그 기준이요.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서 우리가 모양으로 구름을 구분해 봤을 때 위로 솟는 모양으로 상승 운동이 강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저근형 구름이 있었고요. 상승 운동이 약한 경우에는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층운형 구름이 있었고요. 이건 모양에 따른 구름 분류고요. 높이에 따른 구름을 분류해 봤을 때 높이 6km 이상의 상층 구름, 그 다음 높이 2에서 6km 사이의 중층 구름, 2km 이하의 하층 구름, 지표면 부근부터 수직으로 두껍게 발달하는 수직 발달 구름 해서 각각의 구름에 해당되는 종류들이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구름들을 찾아봐서 본인들이 이뻐라 하는, 좋아라 하는 구름을 선택하여 한번 그 구름에다가 그림말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행복해. 이러한 구름 그림말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셔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찍어 주시고요. 파일 첨부로 사진을 첨부하여 과학 과제 제출, 과학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늘 행복하기를 선생님이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증도 해결했고요. 이제 개념도, 학습 개념도 정리된 것 같고요. 스스로 정리하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과제를 내줬는데 다 풀어왔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챕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 포화 상태인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으로 나타낸 것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한다. 짜잔! 무엇이었나요? 6글자입니다. 딩동댕, 포화 수증기량이고요. 두 번째,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 기온과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뭐였지요? 4글자입니다. 공기가 아우 건조해, 아우 습해. 제일 많이 쓰는 개념? 그렇죠. 상대습도입니다. 상대습도 구하는 공식 기억하세요? 상대습도는 어떻게 구했나요? 상대습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단위는 %를 사용합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는 성공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구름 생성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하는 네 글자. 그렇죠? 단열 팽창입니다. 공기 덩어리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는 현상으로 왜 팽창했을까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지구와 멀어집니다. 중력이 약해집니다.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팽창. 그리고 이때 공기 온도는 그렇죠? 낮아졌어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구름이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였나요? 공기가 일단 구름은 하늘 위에 있으니까 공기가 상승해야 되겠죠. 해서 상승하는 경우 세 가지 있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열을 계속 가해주면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되었을 때 뜨거워진 공기 위로 올라갈 거고요. 공기가 이동하다가 산을 만났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구름이 생성될 거고요. 세 번째,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겠죠. 해서 모두 다 상승하여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을 만드는 경우였고요. 구름의 생성 과정 확인해 볼게요. 구름의 생성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서는 공기가 상승. 구름은 하늘 위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공기가 상승.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났나요? 공기가 팽창합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 공기덩어리 온도는 낮아질 거예요. 공기덩어리가 계속 상승하여 포화 상태가 되면 수증기는 응결하겠죠. 그리고 물방울이 모여서 하늘 높은 곳에 떠 있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구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거는 하루 중에 기온이 변하잖아요. 새벽에 기온이 낮고 오후 3시에 기온이 높고 이러한 하루 중에 기온 변화로 수증기가 물방울로 돼서 그 물방울이 모였어요. 그렇게 만드는 구름이 아니고 공기가 상승하여 지표면과 멀어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단열 팽창에 의해서 물방울이 된 것들이 모여서 구름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도 성공한 것 같아요. 패스, 통과! 세 번째 챕터 들어갈게요. 네, 강수 과정입니다.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나요? 강수. 우박도 포함될까요? 네, 우박도 포함돼요. 우박도 녹아서 이제 강수에 포함시킬 거고요. 그 강수 과정을 보면 위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위도에 따라서 구름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0°C 이하,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구름 속에 뭐가 존재했죠? 얼음알갱이가 네, 존재했고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으면 이 얼음알갱이가 점점점 커지겠죠. 무거워지겠죠. 네, 그 상태로 그대로 내리면 눈이 되는 거고요. 기온이 높아서 녹으면 비가 되는 거고요. 이건 무슨 설이었나요? 빙정설.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구름의 온도가 0도보다 높아요. 따라서 구름 속에는 뭐만 존재할까요? 그렇죠. 물방울들만 존재합니다. 이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결국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리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병합설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세 번째 챕터 지표에 내리는 강수도 이해되셨죠? 통과! 그럼 이번에 문제 다른 거 한번 풀어봅시다. 스스로 정리하기에 조금 어려워 보여요. 아까랑은 좀 개념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문제로 풀어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 안에 하루 동안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문제 보세요. 하루 동안에 그러면 하루 24시간 나와 있고요. 기온하고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냈답니다. 그러면 파란색 기억과 빨간색 니은은요. 기온 아니면 상대 습도란 얘기예요. 그럼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새벽 6시에 올라가 볼게요. 니은과 기억 중에 누가 더 높아요? 기억은 높고요. 니은은 낮아요. 새벽 6시에 낮고요. 그 다음 오후 15시에 올라가 봅니다. 니은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럼 새벽에는 낮고 오후 3시에는 높아요. 이건 습도일까요? 기온일까요? 당연히 기온이겠죠. 그럼 니은이 기온이고요. 기온이 낮을 때는요. 기억 굉장히 높아요. 기온이 높을 때는요. 기억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각각 기억은 상대 습도, 니은은 기온이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하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될 테니까 습도는 그렇죠. 높아진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지표면 부근에서 상승하는 공기덩어리의 온도와 상대 습도는 각각 어떻게 변할까요? 지표 부근에서 공기가 상승, 공기덩어리가 상승합니다. 지구와 멀어져요? 중력이 약해져요? 그렇다면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팽창하겠죠? 팽창하면서 온도는 낮아질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합니다. 물방울들이 많아요. 습도는 높아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로 인하여 물방울이 생기면 걔네가 모여서 구름을 만들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은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림을 보니 가는요, 구름 안에 얼음 알갱이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요. 얼음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기온이 낮아요. 0도 이하인 곳도 있나 봐요. 이거는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얼음 알갱이에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으면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작았던 것이 어떻게 됐나요? 점점 커졌죠. 그러면 커지면 무거워져서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고요. 내리다 녹으면 비가 되는 거고요. 이건 빙정설 얘기하는 거고요. 나번 그림을 봤더니 구름 속에 뭐만 있나요? 네, 물방울만 있죠. 물방울의 알갱이들이 전부 다 크기가 달랐는데 걔네들이 합쳐집니다. 큰 왕 물방울이 되었네요. 요거는 우리가 주로 구름의 온도가 0도보다 높은 걸로 봐서 저위도 지역에 해당돼요. 이거는 물방울들이 합쳐졌어요. 병합설이요. 그럼 중위도에서 볼 수 있는 강수 과정은 뭐가 해당될까요? 그렇죠. 가번이 해당되겠죠. 빙정설이 해당할 겁니다. 해서 문제를 지난번에 다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네. 학습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이해 정도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챕터. 학습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한번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해 봅시다. 첫 번째 챕터 공기 중의 수증기.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알지만 설명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챕터 구름의 생성. 역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강수 과정. 그렇죠. 이것도 역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세 번째 중단원, 기압과 날씨에 있는 첫 번째 챕터,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을 배워볼게요. 배우면서 날씨가 변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